안녕하십니까, 백일섭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요정이란 데가 있었는데 1947년 서울에 몇 개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3,000여 개 이상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긴고 하니, 지금은 커피숍 가서 대화 많이 나누시죠? 그땐 격식 좀 갖추고 대화를 한다면 요리집이나 기생집에서 했다고 하거든요. 물론 좀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정치인에서 경찰 말단까지, 오직하면 해방 직후에 수도경찰청장이 경찰관들은 요정 출입을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말 안 듣죠? 왜냐? 조병옥 씨, 장택산 씨 같은 경찰 수뇌부가 요정 정치에 모범을 보였거든요. 근데 86년 당시 서진 룸사롱 살인 사건에도 정재계 인사들이 배후에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부장님, 이 사건 정치적으로 번질 수도 있겠는데요? 정치? 네. 목포파 두목 정윤섭이가 재야 정치인 김모 씨한테 거액의 정치 자금을 줬고 또 다른 재야 인사와도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거, 이 정치인들 관련돼 있다면 잘 건드려야 돼. 어떻게 할까요? 일단 현 상태에서 조사하고 나중에 검찰에 넘기자고. 몇몇 정치인들도 룸살롱 업주들하고의 관련설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건 어차피 검찰에서 먼저 건드릴 거야. 우린 그저 룸살롱 사건만 들여다보자고. 강남 서진 룸사롱 사건의 목폭파 두목인 정효섭과 당시 재야 정치인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한때 비상이 걸렸다. 물론 결론은 시시했다. 내막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어쩐 일인지 검찰은 정치자금 문제를 검토까지만 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아무튼 김동수리, 너 만보파 애들도 같은 목포 출신이잖아. 왜 이렇게 잔인하게 했어? 저도 모르겠습니다. 원수비가 똘만이라고 하는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뭔가 악연이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떻게 그 조원섭이 허벅지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너 전문 폭력배도 아니지? 아직 학생이라며? 예. 그냥 형님들 따라다니도. 그 당시 걔들이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배우는 학생들이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도 무지한 면이 있어요. 이렇게 뭐 거짓말하고 그런 거 아니고 걔들이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다 진술하는 거. 그다음에 그 완전히 그 조폭세계에 때묻지 않은 거에서 또 이렇게 또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 흘릴 때 참 한순간의 잘못을 이렇게 뉘우치는 거 볼 때 참 연민이 정을 느낄 수 있죠. 안 형사님, 동수리 형님도 조사 받았습니까? 그래. 조금 전에 펑펑 울고 나갔다. 예? 고금석에 너희 놈아. 너 이제 22살인데? 어쩌려고 이 사건에 끼어들었어? 안 형사님,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기 아니면 사형이겠지라. 그건 아직 몰라. 왜? 우리 엄니가 불쌍해라. 우리 엄니 저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놈아. 아니, 그러게 왜 앞길 창창한 놈이 회칼은 차고 다녔어? 갖고 다니기만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 걸 갖고 다녔기 때문에 여차 싶을 때 쓰게 된 거잖아. 형사님, 죽여야겠다고 작정한 건 아니었구만요. 건들면 겁이나 주려고 그러려고 회칼을 갖고 다녔지.
지가 유도 3단인데 함부로 칼을 섞었습니까? 안영사, 새로운 거 좀 나왔어? 일단 현재로선 김동수리하고 고금석이가 주범으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도 그렇고 정황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데 뭐? 부장님, 김동수리하고 고금석이 형을 얼마나 받게 될까요? 검찰이나 언론에서는 계획 범죄였을 경우라면 사형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던데. 왜? 얘네들이 한 짓이 잔인하고 피해자들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중형을 받아야겠지만 어쩐지 좀... 한영사, 베테랑이 왜 그래? 애들 신문하면서 심리전에 끌려다니지 뭐.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린 건 우리 사회도 어느 정도는 책임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무슨 소리야? 솔직히 요즘 돈 한 100만 원 들고 룸사롱 가면 황제 대접받습니다. 그 돈이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 한 달 월급일지라도 강남에서는 그렇게 통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흔전만전 떠다니는 돈을 얘네들은 목포에서 만져보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가 강남 유흥가로 흘러오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알아. 안영사가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러나 그건 신문에 기고하는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우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소위 객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매스컴 앞에서는 눈도 부라리고 험한 말도 했지만 결국 파고들면 그런 게 다 영웅심리에 빠져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법의 심판은 냉정합니다. 안 형사님, 진짜입니까? 우리 진짜 사형입니까? 주변에서 그런 말만 있어. 재판을 받아봐야 아는 거고. 형사,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금서가 늦었다. 수사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로 송치될 거야.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수사 과정에서 못한 얘기는 거기서 다 하도록 해. 살려주세요, 형사님. 형사님! 금석이는 고향 친구지라. 어떤 친구였습니까? 소꿉친구요. 그냥 소꿉친구. 근데 걔 깡패 건달 그런 건 아니었어라. 어쨌든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순간적으로 뭐에 쓰였을 것이구만요. 덩치만 산만했지 겁도 많고 그러거든요. 혹시 사건 전에 누굴 손봐줘야겠다든지 뭐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런 말 들은 적은 없고요. 엄니 야그를 많이 였지라. 앵간히 돈 좀 벌면 엄니 잘 모시고 싶다고. 근데 뭐 진짜 사람까지 죽였는데 뭔 효도를 한다요. 사형이나 안 당하길 바라는데. 형사님, 진짜 금석이가 사형당한다요? 형사는 누굴 사형시키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법정에서 가려지겠죠. 불쌍해서 어쩐다요. 우리 금석이 불쌍해서. 그래서 옥중 결혼이라도 하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도 딱히 잘난 것 없으니까 소꿉친구로 돌아가서 신랑 값이 하고 싶어서요. 결혼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형사님, 인생이란 것이 장난 같은데 결혼이라고 대수겠어. 특히나 서울 이쪽 강남서는 장난같이 살아야지. 안 그러면 환장하니까요. 우리같이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대화를 다 빼어놓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못 산단 게요. 그해 10월 초순 아시안 게임도 끝났다. 세상은 축제였지만 서진 룸사롱 사건 관련자들은 계속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11월 초에 첫 공판이 열렸다. 장진석 피고인, 김동술 피고인 등을 처음 만난 건 언제입니까? 84년 11월부터입니다. 왜 모였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은 게 강남이고 쉽게 모일 수 있는 사람이 학교 후배들이었으니까요. 조직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동 생활도 했죠? 예, 방을 얻어서 합숙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있어야 의리도 생기는 것이니까요. 공동 생활하면서 강령 같은 것도 있었나요? 예, 뭐였습니까? 진실, 믿음, 의리였습니다. 그리고 질서와 체계는 힘의 근본이다. 비굴하게 사느니 용감하게 죽는다. 이상입니다. 살해에 가담한 피고인 12명에게 돌아가면서 검찰에 직접 신문이 있었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 연루돼 있으면서도 각자의 입장차는 컸다. 이를테면 조직의 두목이나 부두목급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발을 뺐지만 나이 어린 김동술이나 고금석은 스스로 죄를 뒤집어쓰려는 노력까지 있었다. 김동술 피고인, 두목 정요섭 피고인이나 부두목급인 장진석 피고인은 누군가를 죽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혼자 다 한 것이 맞습니다. 형님들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피고인 혼자 다 뒤집어 쓰겠다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지가 다 알아서 지가 다 했습니다. 지가 다 했습니다.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가해자들, 특히 살해 주범인 김동술과 고금석은 재판 내내 울먹이면서 진술을 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죄를 돌이키기에는 이미 강을 건넌 뒤였다. 그리고 법의 심판은 냉정했다. 1987년 10월 주범 김동술과 고금석은 사형, 김승길, 장진석은 무기징역 등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사건 발생 꼭 3년 만인 1989년 8월 14일 고금석, 김동술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서진 룸사롱 사건을 특종 취재한 조선일보 기자 김윤수는 한국 언론 100대 특종에 이렇게 기고했다. 강남 서진 룸살롱 사건은 당시 서울 강남이 신흥 유흥지로 떠오르면서 처음으로 노출된 조폭들 간 헤게모니 쟁탈전이었다. 이를 통해서 조폭들의 잔혹성, 암약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여전히 돈이 넘치고 술이 넘치는 강남 유흥가. 이 역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강남의 모습일 것이다. 2010년에 G20 정상회의 있었죠. 그때 외국 언론사가 우리나라 접대 문화를 보고 그랬답니다. 수출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기적은 이제 끝났다. 한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료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강남에 유흥업소가 많네, 변태 영업이 많네. 이게 어디 강남 사람들 죄입니까? 이상스러운 접대문화, 이게 고쳐져야 강남도 건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도시가 되고 우리 경제도 산다는 얘기입니다. 교장 선생님 같은 얘기지만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